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검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검사하면 일단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범인을 잡는 사람,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처벌시킬 수 있도록 그런 형벌권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인식을 하죠,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검사하면은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실현과 행사, 그리고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한 객관 의무를 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검사라는 국가기관, 국가제도가 수사기관으로서 나쁜 사람 잡아서 처벌시키는 사람인 건 맞지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설사 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오히려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과 실체 진실 발견에 필요한 정당한 국가 형벌권 실현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증거들라도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검사의 객관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국가배상 소송 사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잇따르고 있어요. 국가배상 소송이라고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공무수탁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죠. 오늘 이제 설명할 내용이 이러한 기본적인 개요와 관계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관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A씨가 있었어요. A씨에 대해서 검사가 전화대출 사기 범행으로 구속 기소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뭐가 있었냐면 수첩이에요. 수첩인데 그게 이제 사본으로 제출됐어요. 수첩에 범행 일시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이렇게 수기로 기재한 수첩을 복사해서 그걸 주된 증거로 해서 A씨를 전화대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구속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A씨는 이제 수사 단계에서 또 구속돼가지고 계속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A씨가 일관되게 항변을 해요.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 수첩을 본 적도 없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수첩이고 나는 전혀 그런 걸 쓴 적이 없고 이 범행을 전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의 이제 변호인이 법원에 해당 그 수첩, 검사가 제출한 해당 수첩에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필요한 증거라고 판단을 해서 채택을 해요. 채택을 했다는 거는 판사가 검사한테 명령을 한 겁니다. 내놔봐라. 재판에 필요하니까 갖고 와봐라. 해당 수첩의 원본을 가져와 봐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검사님께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59조 제2에 하유를 대면서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1심 법원이요.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은 계속 변명을 하고 있고 증거조사 절차상 해당 수첩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이라든가 제대로 된 증거조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수첩 같은 것은 증거 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A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딱 선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검사가 항소를 해요. 보통 이제 무죄가 나면은 검찰에서는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항소를 했습니다. 이제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검사가 수첩의 원본을 제출해요. 원본을 제출해서 법원이 받아서 그거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했더니 피고인 A씨의 필적이 아니라는 감정이 나온 거예요. 당연히 검사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고 1심 무죄가 그대로 유지됐겠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해가지고 그대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확정이 딱 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걸렸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A씨가 무죄 판결 확정받기까지 7개월이 걸렸고 약 170일 정도 기간 동안 A씨는 억울한 옥살을 했던 거죠. 당연히 A씨 무슨 제도를 이용했겠어요. 형사보상 청구를 해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해서 형사보상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국가배상 청구도 한 거예요. 국가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이거든요. 민사소송을 해서 검사가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가 이래도 되느냐. 분명히 봐도 피고인이 필적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가 거의 유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실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기소한 거 아니냐. 심지어 구속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으로 자기는 170일 동안 억울한 옥살을 함으로써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국가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심 판결이 최근에 선고가 됐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님이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800만 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를 합니다. 그 주된 취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수여할 의무가 있고 객관 의무를 가진다. 정당한 형벌권 실현과 행사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 검사는 그런 취지고 법원이 법에 근거해서 피고인에게 인정한 실질적 권리를 피고인에게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법령으로 인정한 근거에 따라서 명한 증거조사 절차에 따른 명령은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따르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법원의 증거 제출 요청이나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객관의무 위반이고 검사가 잘못한 게 맞다, 과실이 있다, 그리고 위법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지방법원에 또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성폭행 사건으로 X라는 남성을 이제 기소를 했어요, 검사가. 그때 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몸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 X씨의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런 유전자 검사 보고서가 있었어요. 검사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쏙 빼고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성폭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X라는 사람 엉뚱하게 성폭행 강간범죄로 기소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유전자 검사 보고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X씨가 억울한 게 밝혀져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X씨가 억울한 거죠, 이게. 검사님이 너무 괘씸하고 자기 기준에서는. 그래서 또 국가배상 청구를 합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건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줄 있고 있어요. 검사는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혹시 있나 하면서 찾아 떠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하면서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되면 그것이 피고인의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검사라는 국가 제도와 국가 기관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검사는 공의의 대표자고 객관 의무를 지기 때문에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거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법원에서 제출 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위법하고 과실도 있다, 이런 거고, 아마 이 사건이 용산 참사 사건에서도 판시가 사실상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중요한 판결들은 아마 밑에 자막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국가기관 판사나 검사나 뭐 헌법재판관의 잘못으로 억울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진행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지 국가도 인정을 하고 검사도 잘못을 안 하도록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바꿔가야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